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건물에 파란색 건물 번호판이 부착됐습니다. 하지만 건물 디자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동시가 관내 상수도 공급률 100%를 목표로 상수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6월 9일 개장합니다. 평창군이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관내 농협에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6월 4일 투표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사전투표제가 시행됩니다. 사전투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녹차가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녹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하는데요. 또한 녹차 외에 치매에 좋은 음식으로는 강황, 참깨, 양파와 호두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들을 매일 섭취하는 노력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책 읽는 공간보다는 공부하는 열람실 위주가 많았죠. 그리고 기침소리나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로 경직된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산 꿈들의 도서관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 읽는 즐거움과 서가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관 증정에 쏟아지는 햇살만큼 사고의 씨앗이 뿌리내리는 열린 공간의 꿈들의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햇살마루, 청아, 초평, 양산도서관과 더불어 특화된 독서문화 공동체를 형성했는데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책만 읽고 그저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독서하고 체험하고 놀면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책 읽는 세교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꿈들의 도서관은 영유아 인지 발달을 위한 문화 강좌 개설, 사할린 교포 정착지에 어울린 러시아어 교실, 북카페 같은 편안함과 임산부가 즐기는 태교 독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인문학이 되고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꿈들의 도서관은 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오는데 시설이 여느 대학교처럼 쾌적하고 장소도 많아서 사용하는 데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도 같이 여기 와서 아이랑 책도 읽고 싶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설치된 도서관 야외의 독서 캠핑장은 온 가족이 캠핑동에서 자연을 벗삼아 책을 읽고 가족 사랑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장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서 건물마다 파란색의 건물 번호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이 때로는 건물과 어울리지 않아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부천시는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추진합니다. 각 건물마다 부착된 동일한 번호판, 이제는 건물 이미지에 맞게 직접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최근 건물 미관을 개선하고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추진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를 원할 때에는 건물 소유자가 설치 신청서와 제작 설치 계획서를 시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고 설치가 끝나면 설치 사진을 포함한 완료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완료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며 연중 가능합니다. 시는 기존 번호판의 틀을 벗어나 건물 소유자가 직접 이미지와 지역 특성을 살린 건물 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건물 미관과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남시는 하남 소방서와 연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노래 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잠재돼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영업 중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을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인 것입니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PC방, 노래 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소방 완비 증명을 발급받은 후 대표자 변경 등록과 같은 별도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소방서의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겁니다. 점검 대상은 PC방을 비롯한 게임 제공업소, 노래 연습장, 비디오물 시청업소로 총 112개 업소입니다. 하남시는 관내 대상업소의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공문을 사전에 발송해 업소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열흘간 하남 소방서와 함께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과 현황 파악, 그리고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화재 위험 요인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로와 같은 긴급 대피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기에 시정하기 어려운 시설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관내 업소들의 실태가 어떤가요? 네, 근본 다중이용시설 중 PC방, 노래방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상구 물건 적치 문제라든지 소화기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관계자가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몇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인에 의한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평소 자체 점검과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더욱더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안동시가 관내 모든 지역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수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9%인 상수도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1순위 수건 사업인 안동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녹전면과 풍천면을 포함한 19개 사업지구에 관로 30km,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안동시 전 지역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갑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부산과 제주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포항시도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6월 9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12일 지역 해수욕장 번영회와 남북부 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남북부 소방서, 행정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따른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 결과 시는 오는 6월 9일 영일대 해수욕장을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개장하고 구룡포와 도구, 칠포, 월포, 화진 등 지정 해수욕장은 6월 28일부터 일제히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많은 380여만 명으로 정하고 관광객 편의 도모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의 경우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국제바다연극제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해수욕장 환경 정비와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투표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투표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6월 4일에 급한 일정이 생겨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은 오는 30일과 31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사전투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는데요.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명이나 지문을 등록한 후 투표 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전투표율은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포항시의 경우 29개 읍면동과 해병부대, 포항공대체육관 등 30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포항시청 2층 로비에 사전투표 체험 행사장을 설치하고 사전투표 방법을 시민에게 홍보했습니다. 횡성군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 628억 원이 필요한데요. 횡성군 간부들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입니다.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 중인 횡성군이 201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원파련 횡성군수 권한대행과 이상권 기획감사실장 등 군 지휘부는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사회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뭐 SOC 사업, 수요복구 사업 등 쓸 것은 많은데 우리 수입이 적으니까 국비 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9개 사업 628억에 달하는 2015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방문에서 군 지휘부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중앙부처 실무진에게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근무 중인 출양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당면 사항에 관한 설명과 함께 고향 횡성군의 발전에 대해 관심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꼭 확보가 되어야 하게 될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 횡성군은 자체 재원 발굴에는 이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총 628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휘부 및 해당 실과소장들이 분야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전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출양 공무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2015년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우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또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설계 용역이라든가 사전 절차를 다 마무리 짓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주민 수요도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 납득을 시켜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요로운 횡성 건설을 위해 힘쓰고 있는 횡성군은 2015년 예산이 확보되는 올 연말까지 튼튼한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평창군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성적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성적 증명서 등 교육 관련 증명서와 병적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총 27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2년 민원 서류 발급 수요가 많은 진부농협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평창농협에 확대 설치했으며 지난해 이용 건수는 29,474건으로 전년에 24,190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평창농협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로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재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죠. 지난주 평창에서는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제3회 숲길 트레킹이 진행됐습니다. 피톤치드가 쏟아져 나오는 울창한 숲길을 걸으면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건강한 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에서는 제3회 숲길 트레킹이 열렸습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치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는 취지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숲길 또는 숲치유 그런 게 요즘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흥정산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흥정 계곡을 숲길을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또 여기 마을 부가가치도 좀 올려서 좀 잘 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약 4km 정도의 완만한 산길을 따라 마련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약 1시간 정도면 가뿐히 오를 수 있는데요.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을 걷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초록이 뒤덮인 흥정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걷는다라는 자체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흔히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만성병, 고혈압이나 당뇨나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봉평면이나 흥정리의 주민분들도 예외는 아니시거든요. 평창군처럼 산림이 많은 지역에서 걸을 때에 걷는 자체에 굉장히 커다란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산림이 건강에 미치는 이완의 효과라든가 적극성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큰 면들이 있습니다. 초록이 가득한 숲길을 걸으면 청량한 공기에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삼림육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살균 작용도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피톤치드를 발생시키는 기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숲에서 직접 느끼는 공기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열리니까 먼 곳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 숲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산림치유는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휴양활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숲이라는 자연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아름다운 경관이나 숲의 향기, 숲의 소리 이런 오감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트레킹 행사를 계기로 평창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고장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평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는 치유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평창군 곳곳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를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건강한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 미탄면에 가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백룡동굴이 있습니다. 동강이 숨긴 비경이라 불리는 백룡동굴은 지난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요.
이후 2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어서야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석회동굴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백룡동굴.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먼저 동굴에 들어가기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동굴 안에는 조명과 탐방로 등 인공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탐험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룡동굴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절벽을 따라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동강백길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동굴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봄이면 동강을 따라 절벽에 핀 동강 할미꽃과 회양목 등 희귀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백룡동굴에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의 기온은 연중 11도에서 1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동굴 들머리에서 10m쯤 들어가자 온돌과 아궁이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석회동굴이 물을 만나 오랜 시간 빚어낸 작품을 동굴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백룡동굴 안을 걷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동굴 생성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인공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동굴 산호와 종유석, 석순동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이 지닌 신비로운 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의 절반쯤 따라 들어가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만큼한 개구멍이 나옵니다. 이 구멍을 넘어서면 훼손되지 않은 동굴 생성물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동굴 천장에는 얇게 형성된 동굴 커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줄무늬 모양을 한 생성물은 삼겹살을 연상케 해서 베이컨 시트라고 불립니다. 이 삿갓 쓴 선비의 모습을 한 삿갓 석순도 있습니다. 동굴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대광장은 백룡동굴 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여겨집니다. 천장이 무너져 형성된 넓은 광장 벽면이 온갖 동굴 생성물로 뒤덮여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백룡동굴의 마스코트라 할 수 있는 에그 프라이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실제 계란 프라이의 모습처럼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신비로운 에그 프라이는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빚어낸 신비한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 백룡동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백운산의 그 백자와 정무룡씨 형제분들의 돌림자가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용자를 빌어서 백룡동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간 동굴 관광은 어둠의 세계인 동굴에 가로등 수준의 조명을 세우고 제한 없이 관람객을 들여보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룡동굴은 한정된 인원에게 관람이 아닌 탐험형 관광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유산 백룡동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이곳을 찾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연 섬유의 시원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함께하는 한산 모시문화제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모시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산 모시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명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산 모시문화제에서 1500여 년을 이어온 서천군의 한산 모시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의 장이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세계 최고 품질의 필모시와 모시옷, 모시 공예품을 현장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알뜰 모시 쇼핑의 장이 열리며 모시 짜기 과정 체험, 모시 손수건 물들이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모시차를 음미하며 손쉽게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모시를 소재로 한 모시 음식 체험의 장이 열리며 모시 입차 시연, 전통 차해절 겨루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달빛 걷기, 모시 새벽 시장, 재능 콘서트, 모시올 리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연섬유 축제 한산 모시문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머드란 물기가 있어 질척한 흙이란 뜻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천연 미네랄 등 각종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또한 모래찜이나 사우나처럼 물리적 치료 방법에도 이용할 수 있고 향균과 억균 작용이 있어 외상 치료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머드의 다양한 효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보령 머드 축제가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천 해수욕장 머드 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머드에 흠뻑 빠져라, 뒹굴어라, 그리고 즐겨라라는 슬로건처럼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보령 갯벌 장애물 마라톤 대회와 갯벌 걷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머드 커플 슬라이드, 머드 해변 풋살 대회, 머드 셀프 마사지 존이 열립니다. 또한 7080 콘서트, 머드 화장품 전시 판매,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머드비치 락밴드 초청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며 입장권 티켓은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머드 체험, 보령 머드 축제에 방문해 즐겨보시죠. 일요일 낮 신촌역 마을버스 1번 안 등산복 차림의 화사한 할머니 두 분이 젊은 운전기사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오늘같이 젊은 날은 마음껏 사랑하시구려. 그래야 산천도 다 환해진다오. 시인 이시영의 오늘 같은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